미국의 어느 재벌이 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연구해달라. 실험군의 일생을 분석한 결과 조사기관은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성실과 자제였습니다. 성실은 하기 힘든 일을 지속하는 것이고, 자제는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는 힘이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챕터 고대 로마 시대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활약을 보도록 할게요. 옥타비아누스의 활약.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양아버지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카에사리온과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남 일녀의 자식들 처리 문제로 고민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카에사리온을 처치해 혹시 뒷날에 일어날지 모르는 근심거리를 없앴으나 안토니우스의 자식들은 살려두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인기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카이사르의 명성을 철저히 이용했으며, 카이사르가 독재 정치를 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것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로마 시민들에게 독재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무척 신경을 썼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개선 장군인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의 제1인자라는 특권을 줬는데, 그것은 원로원 의원 명단에 맨 처음으로 이름이 적힘으로써 로마의 제1시민이 되는 영광이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실력자들끼리의 권력 싸움을 없애기 위해 제1인자의 특권을 원로원과 민회에 되돌려주자 원로원과 시민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리하여 민심이 또 한 번 옥타비아누스에게로 기울어지자 원로원과 민회는 에스파냐 및 갈리아와 시리와 새로 차지한 이집트의 군사 지휘권을 10년 동안 옥타비아누스에게 주는 한편, 속주는 원로원과 그가 나누어 다스리기로 결정했다. 이 해의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트라는 칭호가 원로원으로부터 내려졌는데, 이것으로 보아도 그가 로마에서 어느 정도로 존경받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임페라토르라는 지위도 주어짐으로써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로마의 제1인자가 되었다. 이 두 개의 칭호와 지위는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임페라토르라는 지위는 뒷날의 황제의 칭호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정치 권력도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잡았고, 카이사르보다 더 현명했다.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 황제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처럼 민심을 저울질하면서까지 황제가 되려 하지 않았으므로
로마 시민들도 그를 독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과 민회의 건의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면서도 로마의 제1인자로서 황제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이 무렵 공화정의 정치를 겪지 못한 로마의 속주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평화의 구세주, 거룩하고 존엄한 황제로 받들었고 그의 후계자들은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과 협조해 가면서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그는 먼저 시민의 계급을 원로원, 의원, 기사, 평민 등 셋으로 구분해 사회 질서를 확립했으며 노예 해방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소련을 막으려 하였다. 또 어지러워진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도덕과 종교를 일으켰다. 이 무렵에 혼인법도 마련해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혼인해 자녀를 낳도록 적극 권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자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특권도 주었다. 군대 조직은 정규 군단과 보조군과 근위군의 셋으로 나누었는데 근위군은 황제의 친위대로 군사는 적었으나 로마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매우 높았다. 이 밖에도 경찰대와 소방대를 두어 범죄 예방과 재산 보호에 힘쓰는 한편 세금 제도도 고쳐 토지의 수익에 매기는 지조와 인두세 등 직접 세를 속주의 주민들에게서 거두었고 관세와 노예 해방세 등 간접세를 거두었다. 이러한 세금과 병사 모집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와 시민의 재산 평가를 실시했다. 이처럼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독재 정치에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정치 권력을 사용해 로마의 국가 조직을 튼튼히 다졌다. 정복 사업에는 신중을 가하여 외국과의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카이사르가 손을 댔던 게르마니아 지역을 완전히 차지할 계획을 세운 후에 그곳 사정을 잘 아는 바루스를 책임자로 파견했다. 바루스는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가 시리아에 총독을 지냈을 때는 가난뱅이 바루스가 재물을 긁어모아 시리아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다고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바루스였기에 그는 게르마니아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처리하기보다도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재물을 긁어 모으는 데에만 정신을 쏟았으므로 참다 못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주동자는 아르미니우스였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기사까지 됐으며 로마의 보조군으로 있을 때 전술 방법을 익힌 적이 있었다. 로마군이 아르미니우스의 반란을 치기 위해 게르마니에 이르자 그는 로마군을 숲속으로 끌어들여 기습작전으로 2만여 명이나 되는 군사를 전멸시켰다. 보고를 받은 옥타비아누스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그는 곧 반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로마의 속주들의 총독 임기를 늘려서 반란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북쪽 지방의 경계선을 줄여 반란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었으나 후계자 문제만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친자식이라고는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딸 율리아밖에 없었다. 이 율리아를 자기의 누이 옥타비아가 안토니우스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인 마르켈루스와 혼인시킨 뒤 곧바로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 마르켈루스는 혼인한 이듬해에 죽고 말았으므로 이번에는 악티움 해전에서 이름을 떨친 장군 아그리파를
사위로 맞이하여 그를 다시 후계자로 삼았다. 아그리파는 율리아와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두었으나 그도 역시 옥타비아누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 보기가 민망스러워 이번에는 그의 의붓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그의 본처와 이혼시키고 율리아와 재혼하게 한 뒤에 그를 후계자로 삼았다. 이번에는 딸 율리아가 문제를 일으켰다. 율리아는 바람기가 더욱 심해져서 다른 사내들과 자주 어울렸으므로 티베리우스는 율리아와 혼인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는 클라우디스의 집안에 시집을 가서 살다가 남편과 이혼한 뒤에 큰아들 티베리우스와 작은아들 드루수스를 데리고 아우구스투스와 재혼했다. 우애가 남달랐던 드루수스가 게르마니에에서 사고로 죽고 재혼한 아내 율리아의 바람기가 점점 심해지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아와 아그리파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바람에 티베리우스는 큰 실망을 안고 로도스 섬으로 떠나버렸다. 이 사실을 안 아우구스투스는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으나 자기 딸의 부정한 행실이 티베리우스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는 수밖에 없었다. 율리아는 남편이 떠난 뒤부터 더욱더 무사내들에게 한눈을 팔아 마음에 드는 남자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불륜을 저질렀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아의 그런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마침내 판타테리아라는 작은 섬으로 내쫓아 버린 후 이탈리아 본토에 돌아오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런 다음 티베리우스를 불러들여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캄파니아 별정으로 물러나 지내다가 서기 14년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옥타비아누스, 영웅에게도 시간은 유한하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가라입니다. 왠지 정의, 옳은 일 하면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멀리 보면 어떨까요? 10년 후, 100년 후를 보면 지금의 선택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겠죠? Y뉴스 외전 2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29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